그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하고 윤재욱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그 방미 성과 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뭐 지금 여야 간에 지금 뭐 상당한 대치 국면인 거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고 또 당연히 행정부는 입법부를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이라도 뭐 이재명 대표랑 더 만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좀 불편하다면은 전 원내대표들이 또 신임 원내대표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전 그런 계기로서 만나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는 거냐 뭐 또 이런 얘기 친명 계산 나올 수 있잖아요. 박광훈 그렇죠. 원내대표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든 대표든 다 만나셔야죠. 근데 이른바 지금 원내대표 새로 뽑혔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일단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통령이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좀 존중하셔야 본인도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법하고 싶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함께 화합해서 해야 그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언제까지 감정적으로 야당 대표니까 안 만나고 뭐 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고 싶지만 가까운 데 피의자들 의심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를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 좀 인정해서 만나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정책들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제 입법 거부권만 하지 말고 좀 만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 대표나 뭐 저희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회복할 직접적인 책임, 그 정치의 주체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의지로 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거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인생은 소장님 화이팅 아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 0796님께서는 임세은님 더불어민주당에 어찌 그리 관대하십니까? 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국바세는 좀 안 와 있습니까? 저희 또 당 대표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는데 어제 그 태영호 최고위원발 녹취록이 등장을 했어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통령실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그 밤에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거고요. 사실 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뭐 과거에야 뭐 진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천장 주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정말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이런 당무 개입에 대해서 특히 공천에 관련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형 2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수사해서 당시에 기소했던 분이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진복 수석을 통해서 당의 최고위원에게 이런 발언을 하면은 뭐 공천을 보장해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태영호 의원의 목소리 육성을 통해서 나온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에 지금 공천 개입이 거의 전초전 길목에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의심이 가능하고 물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국회의원이고 공당의 최고위원이고 선출되신 분인데 당원을 보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셔야지 공천을 준다는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고 의아하지만은 본인의 재선에만 이렇게 몰두하셔가지고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을 스피커처럼 한다 그러면은 그럼 뭐더러 최고위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성을 스스로 짓밟는 자기 모순 행위거든요. 그래서 전 태영호 의원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 해명에서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해명이 상당히 석연치 않습니다. 이진복 수석은 부인하고 있고요. 태영호 의원은 자기 보좌진에게 과장하기 위해서 마치 거짓말을 했다라는 스스로 자기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밀이 보장된 내부 회의에서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분의 말은 다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격까지도 짓밟아가면서 스스로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것이 참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저는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실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매우 많은 정황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야당에서도 이거는 명백하게 좀 선거법 위반 아니냐, 정당법 위반 아니냐라고 몇 차례 이제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기현 대표를 대표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의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연장선상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그동안 사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한 달 동안 자숙하라라는 당의 명령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말로는 잠적이라고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거야말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징계인 거죠. 그때 오히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태영호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전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지면. 사실상 북한에서 배웠던 본인이 갖고 있던 역사 인식을 우리 국민께,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께 사실상 계몽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더 위법하다고 더 보여지는데 오히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도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고 네.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내가 먼저 윤리 가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 회부된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만함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윤리 스스로 가겠다? 근데 전혀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대통령실과 어떻게 보면 당대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대통령실과 이런 모종의 관계 때문에 전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제 이 상황이 과연 이 보좌진이 이 녹취록을 의원 동의 없이 기자한테 줄 수가 있나? 지금 근데 사실 태용호 의원실이 지금 거의 다 공중분해될 상황이라면서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공고를 많이 올리는 걸 봐서는 사실 이제 보좌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운 구조 아니겠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네. 물론 내부 회의에서 녹음하고 이런 게 이례적이죠. 사실 녹음 잘 안 하지만은 특별할 땐 녹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를 하면은 그 녹취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유출을 했을 때야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있겠지만, 근데 이것은 지금 법리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부에서 나갔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왜 유출했을까를 본다면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의원의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보좌진 입장에서는 전 공적인 목적으로 저는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심각한 말이 의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가만히 참는다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그게 양심에 가능했을까? 전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제 이 녹취록 공개된 날이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한 날이고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그러면은 태용호 의원 쪽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시켜서 한 거다. JMS 발언, 4.3 발언. 근데 과연 이게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우연히 겹쳐야 되는 해석 같고요. 지금 이것은 보좌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줬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있는 그대로 저는 그분이 어떤 목적인지까지 우리가 다 내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매우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봤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뭔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만 한번 풀어보고 더 뒤에 더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태영호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많은 비판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분 대한민국 헌법기관 맞아라는 지금 의구심까지 품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른바 협박? 나 더 갖고 있어. 이런 것도 아니냐라는 의심도 듭니다. 약간 기대감을 표시하시는 살짝 웃으시면서 느낌적인 느낌이 눈빛을 반짝이시면서 네. 정광훈 목사는 좀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아침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난주 화요일에.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가는데 민노총 세계령 막아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거나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을 때 나오는 후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에게 그동안 부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광훈 목사나 지금 태용호 의원도 비슷한 맥락이시겠지만은 이제 역이용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네, 저도 이제 정광훈 목사의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대통령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